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주간 경향 방기훈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민주당 비례정당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계속해서 추측성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당 차원에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제 노선을 확실하게 정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까지 이제 공식적인 입장은 전 당원 모바일 투표를 통해 향후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비례정당 참여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하겠다입니다. 주말 내내 이 사안을 두고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고 하죠. 그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의원들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설훈 의원이나 조응천, 김혜영 의원 등 이제 목소리가 계속해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고 하고요. 이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원칙 있는 패배론, 요 선거에 임했던 자세, 이런 그 얘기들도 나왔는데, 당시 이제 노 전 대통령께서 얘기했던 부분이 원칙 있는 승리가 첫 번째고 원칙 있는 패배가 두 번째, 그다음이 원칙 없는 승리, 그다음에 원칙 없는 패배,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죠. 근데 지금 원칙 없는 승리를 하는 모양새인데 이 선택이 원칙 없는 패배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부에서 결론을 못 내렸기 때문에 전당원 투표로 가는 건데.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의 어떤 여론을 추이로 봤을 때는 참여할 것으로 결론을 날지도 모르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게요. 일단 그 지도부의 발언을 좀 보면 지도부는 참여를 원하는 그쪽에 좀 무게를 두고 있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이해찬 대표가 이대로 가다간 일당 위치를 잃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일당 위치를 잃으면 안 된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당연한 발언이죠. 당연한 발언인데 지금 현재 상황, 논의 중에 나온 말임을 감안을 하면 참여를 해야 된다. 비례정당 만들어야 한다는 쪽으로 의중을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비난은 잠시, 그리고 책임은 4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많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지도부의 의중이 담겨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나온 절충안이 당원 투표인데 지도부의 뜻이 외부로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일단 의사표명이 된 상황에서 당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반대를 할 것인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더군다나 이전부터 당원분들은 비례정당에 참여를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원 투표가 되더라도 결과는 비례정당 참여 쪽으로 기울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 지금 민주당이 따로 정당을 만드는 게 아니고 시민사회가 만든 연합정당에 몸을 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원래 계획은 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다 모이는 거였는데. 그 민주진보 개혁 세력이 그렇습니다. 정의당이 안 하겠, 제일 큰 파일을 갖고 있는 정의당이 안 하겠다. 그렇습니다. 몇 번이나 천명했으니까. 정의당도 내부적으로는 그 좀 논의가 좀 많이 됐다고 합니다. 여기도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결론을 냈죠. 어제 전국의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내린 결정입니다. 우리는 참여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의는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심상정 대표가 했던 말을 덧붙이자면 비례연합정당과 같은 공학적 발상은 자칫 범진보 개혁 세력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정의당은 여기에 참여할 의사는 없다. 다만 이제 그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총선이 진행이 되면 선거 연대 가능성은 열어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만일 정의당이 반대하고 있는데 민주당만 참여하게 되면 지역구 선거 연대가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사실은 이제 최재성 의원 같은 분들은 초반에 우리 민주당은 그 비례 연합을 하더라도요, 연합정당 출범하더라도 참여를 하더라도 우리 후보를 내지 않겠다. 그 지지자들이 알아서 전략적 투표를 해라 이 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만 또 지금 현재 상황은 또 그것도 여의치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이 비례정당이 출범하는데 가질 것이냐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컷오프된 홍준표 전 대표 무소속으로 나갑니까? 글쎄요.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높았죠. 다들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일단 오늘 오후 기자회견에서는
무소속 출마하지 않겠다. 일단 이번 주까지 기다리겠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아직 무소속에 대한 여지를 남겨뒀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시간을 줄 테니까 황교안 대표가 이 지금 모든 공천의 문제점들을 바로 잡아달라라고 이제 뜻을 밝혔고요. 또 이런 얘기도 좀 덧붙였습니다. 기자회견에서요. 2004년 공천심사위원 할 때 자신이 이제 공천심사위원 할 때 지금 현재 김영호 공판위원장이 컷오프 위기였는데 자신이 구제를 해줬다. 그러니까 좀 서운한 마음을 내비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오늘 오전에 또 홍 전 대표는 이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번 그 미래통합당 공천을 두고 양아치 공천이다. 뭐 이렇게까지 강한 표현을 써가면서 비판 수위를 높인 바 있습니다. 예. 김태호 전 경남지사는 무소속으로 출마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전국에서 통합당 공천 작업이 이게 논란이 좀 갈등이 이제 불거졌죠. 그러면서 무소속으로 나간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좀 정리를 해보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태호 전 경남지사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3선 윤상현 의원, 그 인천 미추홀 지역구를 갖고 있죠. 윤상현 의원도 이번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지난 총선에서도 무소속으로 나왔었죠. 대표적인 친박 의원으로 알려진 분이고요. 공천 심사에서 탈락한 이른바 컷오프된 통합당 현역 의원이 지금 21명입니다. 불출마하는 이제 24명이고요. 이 가운데 이제 지역구 의원이 16명, 비례대표가 5명인데 지역구 탈락자 16명 가운데 11명이 영남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좀 따져보면 친박 의원분들이 의외로 좀 힘을 많이 못 쓰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윤상현 의원도 그렇고요. 대표적인 친박 의원인 그 김재원 의원도 현재 지역구 상주군이 의성 청송에서 밀려났죠. 그래서 면접까지 봤는데 밀려났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이제 서울 중랑을 경선에 나서기로 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공천 자금은 매 선거 때마다 있는 거니까요. 좀 그렇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코로나19로 불안한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불안감을 악용해서 돈벌이에 나선 사람들이 있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네, 그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찾는 게 마스크 대표적인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바이러스를 어떻게 하면 좀 위험도를 낮출 수 있을까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불안 심리를 파고든 기업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공기청정기를 제조하는 업체들인데 음이온으로 미세먼지와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과대 광고에 나선 상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라는 광고도 버젓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좀 듣다 보면 당연히 황당하니까요.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데 일단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광고나 이런 것들 보면 좀 굉장히 좀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픽도 그렇고요. 그 연구 결과 이런 논문 같은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를 첨부를 해놓아서 소비자들이 현혹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관련해서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 가습기 광고 53건 가운데 40건에 대해서 바로잡을 것을 지시를 했고요. 과장 과대 광고로 지목된 업체는 45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 뭐 과태료 맞아도 괜찮다고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것 같네요. 네, 사실은 과태료가 좀 얼마 되지는 않죠. 큰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은 아마 계속해서 과장 광고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게 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코로나19를 당연한 얘기지만요. 걸러주는 공기청정 기술이 인증이 되거나 공식적으로 뭐 백신도 안 나온 상태인데 지금 사례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속는 분들이 있다고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면역력 강조를 많이 하죠. 면역력이 강한 원래 있는 사람 또 건강한 사람은 뭐 코로나 설사 걸린다고 해도 감기처럼 넘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식품, 비타민 같은 제품들도 코로나19 이후에 광고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것도 예방 효과가 검증이 되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 뭐 비타민, 건강식품 같은 것들 계속해서 정보형 광고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판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비타민 C, D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안티프라민 같은 것들을 코 밑에 바르면 코로나가 침입을 못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거를 보면은요. 이게 유튜브 개인 광고를 통해서 많이 되거든요. 여기서 말씀드린 유튜브 개인 광고라는 함은 이제 개인적으로 방송하는 분들이 이런 제품이라든지 식품들을 가지고 와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일단 불안한 마음 때문에 요즘 이제 어르신들도 유튜브 많이들 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하다가 여기에 이제
클릭을 하게 되고 이분들은 꼭 제품을 파는 것뿐만 아니라 조회수가 올라가니까. 근데 유튜브 개인 방송도 이렇게 하면 처벌받습니다. 예, 그렇죠. 처벌받으니까 함부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어봅시다. 마스크 무료 배급 문자를 조심하라. 이건 뭡니까? 이런 문자들도 요새 오고 있어요. 마스크를 무료로 받아가세요. 이런 홍보 문자인데, 또 이런 내용이 들립니다. 코로나로 이제 배송 지연이 됐습니까? 좀 확인을 해보십시오. 이런 문자가 옵니다. 이 두 가지 종류의 문자가 오고 있는데. 그걸 또 클릭하면 이상한 데 연결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무작위 문자인데요. 이거를 함부로 클릭했다가는 바로 이제 악성 앱이 설치가 되거나요. 해킹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금융위도 그렇고 질병관리본부 이런 쪽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주의를 당부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경향 방기훈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구 경북 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는 코로나19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정부도 국민도 모두가 대구 경북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몸 상태는 좀 어떠신지? 저희 방역대책본부의 직원들이 업무에 부담이 크긴 하지만 잘 견디고 잘 진행하고 있다. 그 정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함께 버텨야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확진 환자도 꼭 이겨내셔야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어려운 소상공인도 더 버텨야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힘을 내라고 말해줄래. 그 눈을 반짝여 날 일으켜줄래. 힘을 내 이만큼 과잖아. 이것쯤은 정말 별거 아니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해시태그 힘내라 대구 경북 힘내라 대한민국 시리즈 인터뷰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당국대학교의 한 중국인 유학생입니다. 당국대학교 중국인 유학생들이 우한을 도와주었던 한국에 보답하고 싶다며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 230여만 원을 대구에 기부했는데요. 당국대학교 중국인 유학생 리하이싱 씨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리하이싱 씨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당국대 중국인 유학생들이 돈을 모아 직접 대구에 기부를 했는데요. 이런 결정을 어떻게 하게 됐나요? 저희 중국에서 코로나 사태가 심각할 때 저희 한국에 있는 친구분들이랑 교수님들이 많이 문자가 왔었고요. 예. 네, 저희 총장님께서도 직접 유학생들한테 쓰신 편지도 저희가 받았었어요. 네, 저희가 이런 도움을 받고 한국의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질 때 저희 한국에 있는 유학생들도 조금 도움을 주고 싶어서 모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당국대 유학생 97명이 참여했다고 하던데 이렇게 한번 우리가 모금을 한번 합시다 할 때 다들 흔쾌하게 응낙을 했나요? 네, 다행히도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다 모금 활동에 참여해 주었었어요. 예. 모금 활동은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저희가 모바일 메신저에서 모금 이체하는 그런 중국 어플이 있거든요. 거기서 네, 모금을 했었어요. 근데 저도 유학생활을 해봤는데 유학생이 돈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은데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이어서 그 상한을 200위안으로 제한을 하고 상한액이 있었군요. 네. 200위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쯤 돼요? 한 35,000원, 3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상한액을 정해서 내도록 했군요. 네.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마스크를 사서 기부하고 싶었는데 그게 쉽지 않아서 현금으로 기부하게 됐다고요? 네, 마스크를 사서 기부하고 싶었는데 현재 이제 중국과 한국이 다 마스크 구매가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돈을 모금하여 이제 학교에 들여서 학교에서 기부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예. 한국으로 공부하러 가야겠다는 생각은 어떻게 해서 하신 겁니까? 다른 유학생들과 똑같이 한국 문화를 좋아하고 또 가깝기도 하고 그래서 오게 됐어요. 공부는 재밌습니까?
네, 잘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지금 한국에 와서 공부하고 있고 중국에 가족이 계실 거 아니에요? 네, 중국 가족분들은 어떻게 다 건강하세요? 네, 다들 건강하시고, 네, 많이 걱정들 하고 계시요. 예. 자, 청취자 댓글도 많이 왔는데요. 예. 장대한민국님께서 아직도 힘들고 긴 시간이지만 우리 모두 같이 견디고 힘냅시다. 우마마님께서 정말 훌륭한 청년들입니다. 외국에서 살면서 여러 어려움도 있었을 텐데 감동입니다. 송원국님께서 대구 경북 응원합니다. 미모님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친구이고 이웃입니다. 액수 상관없이 그 따뜻한 마음 눈물 납니다. 이 마음 잊지 않을게요. 이런 댓글 주셨습니다. 이 기사 나가고 또 많은 분들께 격려 박수 받았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많이 연락이 오셨고요. 예. 비록 적은 돈이지만 저희도 한국에서 유학생활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었기에 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고요. 아마 좋게 봐주셔서 참 감사할 뿐입니다. 예. 중국인 유학생을 대표해서 대구 경북 여러분께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한국 또한 중국처럼 코로나를 잘 이겨낼 거라 믿고요. 빨리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따뜻한 봄을 맞이하길 바랍니다. 예.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단국대학교 중국인 유학생인 리하이싱 씨였습니다. 1, 2부 순서 마치고요. 뉴스 듣고 3부로 찾아옵니다.